영어 원서 읽기 13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들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made가, 원래 made는 이제 뭐가 뭐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목적어만 있으면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 형태가 흔히 이제 보이는데요. 이 문장은 뭐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이 형용사가 필수 요소로 하나 더 사용되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he나 she나 이렇게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서술어 뒤에 s 또는 es를 붙이는 걸 배웠죠. 왜 붙이는지 그 이유를 알면 더 이해가 쉬울 건데 아직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교재를 못 봤어요. 여러분께서 s를 왜 붙여야만 하는지, i나 u에는 왜 안 붙이고 he나 she에만 붙이나 이런 걸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이제 그리고 역시 최상급이면 항상 더가 앞에 나오죠. 그런 사례도 나왔고, 또 이렇게 like나 want 같은 이 동사를 부정할 때는 이렇게 do not, don't나 doesn't 또는 didn't처럼 do를 항상 사용해서 부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 to marry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투부정사 to marry가 명사로 사용되었고요. marry는 뜻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렇게 되니까 영어로 바꾸면 꼭 with가 들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marry with my mother 이렇게 장문해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제 문장을 보면 with가 없죠. 그래서 marry의 뜻을 with가 떠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을 하려면 맞아들이다, 엄마를 배우자로 맞아들이다 또는 배우자로 삼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새로 나온 단어들도 이런 게 있었죠. reluctantly가 마지못해서 그런 뜻이죠. 마지못해서. cruelly는 잔혹하게 이런 뜻이고요. 이 ly로 끝나는 낱말들이 사실 부연 설명이라 핵심 뼈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낱말들이 많아요. 해석을 안 하면 찝찝한데 해석을 하자니 모르는 낱말들이 많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봅시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전부 대화체죠. 그래서 지금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빵집 아줌마가 아이들한테 찾아갔죠. 지금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고 애들만 4명 있으니까 가서 이제 뒷수습을 하려고 빵집 아줌마가 가서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는 애들하고 the bakery woman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대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좀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면은 did가 나오고 지금 질문이 의문문이죠. 물음표가 뒤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의문문이 종종 당연히 나오겠죠. 영어에서 이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해석도 하고 작문도 하고 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이 의문문의 지금 한 종류입니다. 영어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는 이제 이 원래 문장의 서술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알아야 하는데 오늘 등장한 사례는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인 이게 지금 원래 문장입니다. 평서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물음표가 없죠.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남자를 보았다라는 평서문인데 이것을 이제 의문문으로 바꾼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렇게 서술어가 이제 is나 are나 am이나 이런 식이면 요게 비동사죠. 이렇게 비동사인 경우에는 이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서술어가 비동사가 아닌 경우, 그 경우를 그냥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서술어가 일반 동사인 경우, 그러면 이제 so라든가 뭐 go라든가 come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비동사만 아니면 일단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어가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의문문을 만들고 싶다면 원래 문장을 그대로 놓고요. 앞에다가 do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do를 안 붙이고 did를 붙였죠. 그 이유는 so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do의 과거형인 did를 붙이게 된 겁니다. 현재형이었다면 이제 do를 붙이거나 주어가 만약에 he였다면 does를 붙이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가 일반 동사이면 문장을 그대로 놓고 앞에다가 do의 종류에 해당하는 do나 did나 does나 이런 걸 붙이고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그냥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조동사인 경우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조동사는 이제 will이나 can이나 이런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데요. 이 세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다 배우면은 이제 의문문이 복잡해지죠. 이제 문법 공부가 그래서 어려운데 이게 예외도 많고 경우의 수에 따라 다 규칙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걸 단번에 배우려고 그러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각각의 사례가 등장할 때마다 한 가지씩 별도로 사례를 보면서 배운 다음에 전체를 다 사례를 본 뒤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의문문에 대해서 체계가 잡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일단 일반 동사가 서술어인 경우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가 서술어일 때는 문장을 그대로 놓고 앞에 do나 does나 did만 붙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원래 서술어가 so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먼저 왔죠. 그 다음에 뭐를 보았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이렇게 세 단어로 이제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 문장에 ever라는 부사가 so를 부연 설명해서 추가된 것 뿐인데 ever는 뭐 중요한 낱말이 아니죠. 뼈대가 아니니까 이 뼈대만 알고 있어도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do나 did를 붙여야죠. so가 과거형이니까 did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did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이 문장에서 과거 시제를 표현을 so가 표현하던 과거 시제를 이제 did가 대신 표현하니까 so는 현재형으로 아니죠. 현재형이 아니라 이제 원래 모습 원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so가 C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so를 다시 바꿔 써야 돼요. 원래 모습으로. did가 so의 시제를 대신 표현해 주기 때문에 so는 시제를 표현하지 않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자, 그래서 너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4명의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죠. 너네들은 그 남자를 보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 힘이 누굴까요? 지금 앞에 상황을 조금 납득을 해야죠. 자, 아주머니가 찾아가서 4명의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누구 얘기가 나왔습니까? 가족은 다 죽고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지금 너네 넷만 남았는데 other folks가 없냐? 다른 너네 돌볼 다른 사람 없냐? 하고 물었잖아요,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죠.
맏아들이 얘기했습니까? 막내가 얘기했습니까? 막내가 얘기했나요? 할아버지가 있다고. 이 막내가 벤이라는 애였죠. 막내가 얘기를 해서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그러면 너네들은 그 할아버지를 니네 할아버지를 봤냐 하고 물은 건데 이 ever로 so를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ever는 무슨 뜻일까요? ever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낱말인데 해석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ever보다는 흔히 never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ver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not을 붙이면 not ever가 되잖아요. 이 not ever를 줄여 쓴 말이 이제 never입니다. ever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이 중에 어느 한 시점, 아무 때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됐든 아무 때나니까 이 전체 중에 아무 때나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또 다 괜찮으니까 때로는 늘이나 항상으로 의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제 아무 때나 어느 한 번을 지금 가리킨 거고요. 이렇게 아무 때나 상관없다는 건데 이것이 부정이 되면 어느 한때도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never는 이제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아니다. 이럴 때 never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ever와 never는 서로 이렇게 반대 개념이 되기 때문에 둘을 대비해서 이해를 하면은 ever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문을 보면요. 너네들은 할아버지를 보았다. 아무 때나 어느 한때 언제든 상관없이. 근데 이것이 질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did를 붙이고 여기를 이제 c로 바꿨죠. 그래서 너희들은 할아버지를 언제가 됐든 아무 때든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봤냐 이 말이죠. 아줌마가 지금 묻는 거죠. 그러자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지금 답변이죠. 답변만 다시 좀 상세히 보면요. 답변에 일단 두 문장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는 Jess has라고만 했어요. 너무 짧죠 지금? 이 Jess has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Jess가 가졌다 한데 이게 지금 사람 이름 같아요. 앞에가 대문자로 써져 있죠.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4명인데 맨 첫째는 The Oldest Boy가 장남이 등장했죠 이미. 그리고 막내가 지금 베니였죠. 베니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눈치 없이 말을 해서 이 둘 중에 누나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쉿 베니 하고 말을 막았었잖아요. 아마 그 말을 막은 누나의 이름이 제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이 제스거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스가 가진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 제스 해스 뒤에는 할아버지를 씬이 so를 이제 형용사로 바꾼 건데요. 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본 상태를 가진다. 누가? 제스가.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아무 때나 ever 본 적 있어? 하고 물으니까 답변하기를 제스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제스가 바로 이제 여자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그녀가 할아버지를 보았다는데 once는 무슨 뜻인가요? once는 과거에 이것도 이제 과거가 현재가 여기가 지금 현재면 이 과거 중에서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를 가리키지는 않고 몇 월 며칠 이렇게 못 박지는 않고 과거에 한 차례 또는 한 번 또는 과거에 한때 이렇게 일회를 표현할 때 once를 써요. 그래서 제스가 할아버지를 옛날에 한 번 봤어요라고 대답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럼 지금 두 문장이 벌써 끝났네요. 그러면 제스가 한번 보긴 봤군요.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가 다시 the woman이 다시 질문합니다. asked 합니다. 질문 내용이 여기 있죠. 자, 이 질문 내용만 다시 상세히
봅시다. 여기서도 보면은 did가 나왔고 물음표가 나왔죠. 앞에서도 똑같은 문장을 봤죠.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의문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의문문을 만드는데 원래 평서문, 의문문이 아닌 문장에서 서술어가 be나 조동사가 아닌 can, will 이런 조동사가 아닌 동사, 그런 걸 다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 동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so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treated가 나왔습니다. treated는 누가 누구를 대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you는 너희들은이 아니라 여기가 를 자리이기 때문에 를, 여기가 은 자리고 여기가 를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you는 너희들을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잔혹하게 대했다라는 원래 문장 평서문인데 이걸 질문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do나 does나 did를 붙이면 되죠. 그런데 지금 서술어가 과거형이니까 did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서술어의 과거 시제를 did가 대신 표현해 주니까 원래 서술어는 원형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treat로 ed가 떨어졌습니다. 주어가 he나 she면 서술어는 당연히 s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he treats 안 그러고 he treat 원래 treat의 모습 그대로 원형으로 쓰였죠. 자, 왜 여기선 또 s를 안 붙이는지 이런 걸 한번 궁금해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where는 이제 어투를 표현합니다. 어투, 분위기, 느낌. 할아버지를 한번 봤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과연 글쎄 그러면 과연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여기가 지금 을자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을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죠. 잔혹하게 대했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좀 해석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여자가 물었죠. 물은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공부가 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요. turn은 원래 이제 돌다 아닙니까? 돌다. 이렇게 뺑그르르 이렇게 돌다. U-turn 할 때 U-turn의 turn이 바로 이 turn이죠. 거기다가 ing를 붙이면 돌면서 또는 돌고 있는 중에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뒤에 있는 upon jazz는 이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전치사고요. 전치사는 뒤에 항상 명사가 오죠. 그래서 jazz가 지금 upon과 함께 묶여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jazz의 upon으로 돌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건데요. upon은 무슨 뜻일까요? upon은 up과 on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원래 up이란 단어도 있죠. on이란 단어도 있고. 이것도 둘 다 전치사인데 up은 위로라는 이 바로 이 화살표가 지금 up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죠. 위쪽으로, 뭐뭐의 위쪽으로 이런 뜻이고요. on은 이제 뭐뭐의 표면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up on은 무슨 뜻일까요? 위로 표면에. 자,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주사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게 주사위라고 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주사위가 있으면 주사위는 면이 몇 개입니까? 6면이죠. 6면. 6면체잖아요. 그러면 오너 다이스, 오너 주사위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인데 그럼 주사위의 표면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주사위의 표면이 몇 개죠? 여기도 온입니다. 이쪽도 온이죠. 물론 이쪽도 온이고 심지어 이 밑면도 온입니다.
주사위는 면이 6개니까 오너 주사위 그러면 6개 면을 다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오늘 뭐뭐의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육면체가 있으면 맨 위쪽 이 윗면만 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표면, 심지어 밑면까지도 다 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온이 반드시 이 위쪽 면만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 사례가 이제 액자를 걸 때 벽 위에 걸어라 그럴 때 오너 월, 오너 벽 이렇게 표현하는데 벽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액자를 여기다 걸잖아요. 여기도 표면인 거죠, 지금. 벽의 표면 아닙니까? 요 위도 벽의 표면이지만 이 위를 온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윗면은 사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바로 천장으로 그냥 막혀버리니까. 이 면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의 표면에 할 때 이면을 말합니다. 이렇게 온은 반드시 위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물에 어떤 사물에 위쪽 면만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up과 on을 붙여서 up on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위쪽 면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문장을 보면요. 제스의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스의 위쪽 표면에 이런 뜻이 되잖아요. 제스의 위쪽 표면에 표면으로 돌면서라든가 표면에서 돌면서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제스의 위쪽 표면이라는 건 또 뭔 뜻일까요? 지금 대화 상황을 보면 지금 아주머니가 이쪽에 있겠죠.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자, 그리고 제스가 이쪽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 4명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저는 이제 이렇게 4명이 나란한 걸로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주머니와 제스가 대화를 하려면, 자, 사람을 다시 그려볼까요? 제스가 이렇게 있다면은 제스는 표면이 어딥니까? 이면은 제스의 살갗은 다 표면이죠. 심지어 발바닥도 표면이죠. 그런데 제스의 위쪽, 업쪽 표면이면 여기일까요? 그냥 위치상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이 정수리 쪽이 업온이 될 겁니다. 제스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 두 사람이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마주보고 정면을 향해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앞쪽 정면에 해당하는 쪽을 업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대화 상황에서는 이 정수리를 보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머니가 여기 있고요. 애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맞입니다. 얘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큰애하고. 그런데 얘가 제스가 아주머니가 이제 너네 할아버지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큰애가 제스가 한번 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제스한테 이제 그러면 물어보려고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이쪽이 만약에 제스거나 이쪽이 제스라면 제스 쪽으로 이렇게 터닝을 돌아야겠죠? 돌아서 제스를 마주보는 정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제스한테 묻는 거죠. 할아버지가 너네들을 정말로 잔혹하게 과연 했냐? 대접했냐? 하고 아주머니가 물은 겁니다. 바로 그 상황 때문에 제스의 그 정면을 표현하겠다는 의미로 up,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문장이 다 해석이 됐습니까? 자, 오늘은 대화 내용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ever라는 낱말이 조금 어려웠죠. never와 비교하면은 더 이해가 쉽죠. 그리고 이제 배울 내용은 계속
did를 가지고 일반 동사가 서술어인 문장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두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did하고 의문문. 원래 문장에다가 did만 붙이고 원래 문장의 서술어는 이렇게 원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생략된 내용이 있었죠. 뭐 아직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만 많이 문장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생략된 부분도 문맥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up, on 같은 전치사가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죠.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여기서 지금 turning이 이제 느낌이 오려면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아주머니가 이제 하나씩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ever see him? Jess has. Once she saw him. Well, did he treat you cruelly? Asked the woman, turning upon Jess.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